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여러분, 요즘 연애하기 참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주변을 둘러봐도 솔로인 친구들이 훨씬 많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는 푸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연애는커녕 썸도 없다고 아우성인데 어떤 곳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요즘 연애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연애 실종 시대, 그런데 결혼은 호황?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여기저기서 연애 세포 다 죽었다,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시장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들 배고프다고 하는데 최고급 레스토랑만 예약이 꽉 차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오늘 이 기묘한 현상의 속사정을 아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얘기잖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연애와 결혼 시장의 지각 변동, 그 한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확실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하시죠? 라떼는 말이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만 있어도 어떻게든 인연이 생겼습니다. MT 가서 밤새 술 마시며 진실게임을 하다 보면 다음날 아침엔 꼭 커플 한두 팀이 탄생했고요. 동아리방에서는 이번 주 미팅할 사람? 쪽지가 당연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상 속의 연애의 기회가 지뢰처럼 널려 있었던 셈이죠. 잘못 밟으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런 낭만, 그런 분위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치 화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정을 쌓는 법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비대면이 미덕이 되고 혼자가 익숙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어쩌면 사랑을 시작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까먹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술집은 일찍 문을 닫았고 모임은 금지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의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 하나로 인연을 찾을 수 있다는 데이팅 앱이었죠. 처음엔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화면 속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앱에서 정말 멋진 분을 만났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의 웹툰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몇 주간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저 앞에서 어색하게 손을 흔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시작부터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앱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진 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 학력, 심지어 이름까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포장인지 알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새 것 같은 상품이라고 해서 거래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여기저기 흠집투성이인 물건을 받은 듯한 배신감. 그런데 이건 물건이 아니라 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야 하는 사람의 문제이니 그 상처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했던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된 겁니다. 이곳은 내가 찾던 맛집이 아니라 그저 화려한 음식 사진만 가득한 전단지의 집합소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근원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만남은 위험하다는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설렘이나 기대라는 단어와 연결 지었다면 이제는 검증과 경계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된 겁니다. 마치 처음 보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게 상한 건 아닌지, 혹시 알레르기 성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데이팅 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각자의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생각, 심지어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호불호까지 연애의 문턱을 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일종의 사상 검증 단계가 추가된 셈입니다. 정말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정말 싫어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그 실망감과 시간 낭비를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울타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의 친구, 적어도 최소한의 인증이 된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집,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렘을 느끼고 싶지만 동시에 상처받고 싶지는 않은 이 복잡한 마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만남도 어렵고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믿을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혼정보회사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됩니다. 사실 결정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부모님 세대의 중매 같기도 하고 사랑 없이 조건만 따지는 차가운 거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등급 매기는 곳 아니야? 하는 불편한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죠.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처럼 당신의 학벌은 A, 외모는 B, 연봉은 C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비슷한 등급끼리 짝을 지어준다는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가 결정사를 찾는 이유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확실한 정보와 안전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수없이 겪었던 불신과 피로감에 대한 완벽한 안티테제인 셈이죠. 이곳에서는 적어도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이 서류로 명확하게 인증됩니다.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준, 예를 들어 비흡연자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시스템이 걸러줍니다. 이건 사람을 등급 매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을 상대를 만나기 전에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작하고 싶다는 아주 합리적인 요구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의 많은 중요한 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집을 구할 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일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일만큼은 꼭 운명적인 사랑, 자연스러운 만남이어야만 한다고 믿어온 것은 아닐까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을 훨씬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결정사를 이용할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소수의 부유층이나 혼기가 꽉 찬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일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다니는 분들, 혹은 선생님이나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죠. 그분들이 왜 결정사를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바빠서 사람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연애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30대 초중반, 심지어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정말 사람 없을 때 가야지가 아니라 한 살이라도 젊고 좋은 시기에 괜찮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마치 취업 준비를 하듯 결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물론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만날 때마다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사람들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아주는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 번 상처받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확실한 사람과의 만남, 한 번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사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남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애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결혼정보회사는 호황을 누리는 이 기묘한 현상. 이제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안전과 신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오늘날 연애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물론 어떤 만남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캠퍼스의 낭만도, 앱을 통한 짜릿한 만남도, 결정사를 통한 효율적인 만남도 모두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을 찾는 방식도 이렇게나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나요? 아직도 자만추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결정사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연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